5월 1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대선 후보에게 초중학교 공교육 교육과정의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형 선명상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초중등 선명상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 주요 내용과 방향을 짚어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계종과 독립기념관이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 특설무대에서 독립운동가 추모합동 위령제를 봉행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해인사가 2022년 3월 시작한 대방광불 화엄경 완독대법회를 3년 3개월 만에 회항했습니다. 58만 7천자를 읽어가는 1170일의 여정은 다음 달 2차 정진으로 이어집니다. 가난하지만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부처님의 나라 캄보디아에 한국 불자들을 위한 우리절 만호법당이 개원했습니다. 나눔과 자비로 한국 불자들의 온정을 전하는 가슴 따뜻한 개원법회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은 대선 후보들에게 초중학교 공교육 교육과정의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형 선명상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초중등 선명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남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주요 정책으로 발달 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급별로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 가능한 선명상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마음 근육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올바른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선명상은 마음 교육을 가능케 하는 실천적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선명상은 우리 교육과정의 안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 국민 정신 건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도 폭넓게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구성된 선명상위원회는 학교에서부터 선명상을 체험하면 국가와 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정의 선명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모든 분야 또 일반인들에게까지 선명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고자 합니다. 세미나에서 서완석 회장은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개발을 통해서 본 공교계에서의 선명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서 회장은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14%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5년간 청소년 진료 인원이 65.6% 증가했다며 사회정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선명상의 의미를 살펴본 서 회장은 3단계 예방과정 중 선명상과 마음챙김 등을 활용한 1차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차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승희 교수는 마음챙김 기반 사회정서 성장 프로그램 MSEG 개발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MSEG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를 과제로 대한명상의학회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구한 결과 정서 조절 능력과 회복 탄력성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원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정서 조절 굉장히 효과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복 탄력성 영역에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입증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써보면 돼요. 입증됐기 때문에. 미래본부와 동국대 YG 캠퍼스 아동인성 교육연구소는
한 차례 더 세미나를 개최해서 도출된 선명상 교육과정을 오는 10월 열리는 2025 국제 선명상 대회 본 행사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계종과 독립기념관이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 특설무대에서 독립운동가 추모합동 위령제를 봉행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천안 독립기념관 독립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과 독립기념관이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를 주제로 진행한 행사 중 하나로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해 백용성 스님 등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목숨을 빼앗긴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이 사찰의 종소리로 연불과 기도로 때로는 목숨을 건 항쟁으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날 위령제는 천안불교 사업연합회 사부대중이 동참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나라를 찾고 그 백성들의 원한과 아픈 역사의 상처를 씻기 위해 33분의 위대한 선열들이 총칼 앞에서 분연히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한국 독립에 목숨을 다하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독립기념관은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를 통해 불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로운 민족 통일로 온전한 강복을 염원했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불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기억하는 자리이며 한편 특별기획전을 찾은 사부대중은 일제강점기 종교 탄압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불교계의 자료를 살펴보고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동추모 위령제를 비롯해 독립운동 불교 특별기획전과 전통 등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해인사가 2022년 3월 시작한 대방광불 화엄경 완독대법회를 3년 3개월 만에 회항했습니다. 58만 7천자를 읽어가는 1170일의 여정은 다음 달 2차 정진으로 이어집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3개월 동안 화엄 세계를 순례하는 해인사 대방광불 화엄경 완독대법회가 지난 17일 마무리됐습니다. 수백여 참가자들은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화엄경 약창계를 염송하며 2시간여 동안 화엄경의 진리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동안의 수행과 정진의 결실을 회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3월 19일 입제 이후 3년 3개월간 총 39회에 걸쳐 80권 39품인 58만 7천자의 대방광불 화엄경을 완독한 겁니다. 화엄경을 읽는 이 공덕은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제동자처럼 사부대중은 경전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보존행운을 본받아서 부처님 찬양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수행자로서 완성을 하고 육도의 고통 갖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원리. 완독 대법회를 지원한 심원사 은관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꾸준히 동참하고 봉사한 개인과 단체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어 조상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을 봉행하며 1170일 여정을 회항했습니다. 해인사는 다음 달 21일 제2차 대방광불 화엄경 완독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좌 월암 스님이 선명상 대중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계 포교 수행단체가 마련한 법석에서 선명상과 육조단경을 주제로 법문에 나선 건데요. 김승호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원암 스님이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법석에 오릅니다.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명상에 더해 육조단경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대중 앞에 나선 스님. 스님은 조사선에 기반을 두고 수행하는 모든 것이 육조단경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생시불, 중생이 곧 부처이기에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는 가르침에서 불교는 출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중생이 부처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유사일에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서도 말하지 않은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대승불교도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리라며 잡념을 떨쳐내는 선명상을 익힌다면 모두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 생각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한 생각에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을 깨달으면 부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법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해인 선명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가 후원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10월까지 명상, 포교, 마음치유 등 다양한 주제로 매달 법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선명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천태종 전국 신도조직인 중앙신도회를 이끌 새 회장에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취임했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차관급으로 공직을 마무리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 취임식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태종 새 중앙신도회장에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대종사에게 사령장을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회장은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중앙신도회장 이취임식에서 종헌 종지를 받들고 신도들과 소통하며 종단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신의 공동체를 신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1980년 공직을 시작한 이 회장은 2011년까지 국토부에서 근무하며 신도시와 개성공단 개발, 공공주택 공급 등 정부 주요 사업을 맡았습니다. 이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세종시 신도시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차관급으로 공직을 마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횟수로 3년간 종단 대소사에 함께한 김형동 전임 회장은 신도의 신분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종단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선의 노력, 복을 지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말씀 여기 관문사 신도 여러분 그리고 구인사 신도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신도회가 제가불교 이상을 실천해 사회에 불교를 널리 전하라는 종단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태종도로서의 자각으로 세속의 모든 단체나 조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취임식에는 감사원장 용구 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라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융합의 그런 천태종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태종은 새 중앙신도회장을 중심으로 승가와 제가의 소통을 강화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종단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서울 도봉산 광륜사가 1년여 관음전 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사부대중이 회항의 기쁨을 나누며 신행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선지식 청화 스님이 연불선 수행도량으로 문을 연 서울 도봉산 광륜사 관음전이 사부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80여 원불의 옷을 순금으로 새롭게 입혔습니다. 동기화로 시공한 지붕 아래 왼쪽 벽면에는 42수 관음도를, 오른쪽 벽면에는 금송이 선남선녀가 학과 함께 노니는 모습을 그려 전체적으로 장엄하면서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습니다. 원불은 지상보살 270불, 관세음보살 915불, 모두 1185불을 순동으로 조성하고 순금으로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관음전 불사를 원만히 회양한 광륜사가 지난 17일 원불 점안의식에 이어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벽산 무주회 스님과 도봉구 불교연합회 스님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보석 같은 신심의 구슬을 우리 주지 스님이 공명정대한 원력으로 끈으로 깨었으니 신심으로 이 거대하고 훌륭한 관음전을 조성하게 된 주인공들이시다. 673년 위상조사가 만장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광륜사는 임진왜란 당시 대부분이 소실됐다가 조선 후기 신정왕후가 이곳을 별장으로 새로 지어 머물렀고 이후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보기도 했던 곳입니다. 신정왕후와 흥선대원군의 후손들도 행사에 참석해 광륜사가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왕실 사찰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륜사 일주문을 넘어오시는 모든 사부 대중이 왕실 별장 청정도량에서 왕과 같은 휴식을 취하시며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벽산무주회 의장 도웅 스님은 불상에 혼을 불어넣고 눈을 여는 점안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길 바라며 각자의 마음을 점안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불상 점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점안해야 하고 자기 마음을 점안해야 돼요. 명종 오타로 시작된 회양법회에서 광륜사 총무 지산 스님은 우리말 반야심경을 팝 발라드 형식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고, 명원 스님은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불사에 힘써준 이들에게 감사패와 공덕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광륜사는 청화대종사와 스승인 금타대존사의 진영을 새롭게 조성해 법당 영단에 모셨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가난하지만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부처님의 나라 캄보디아에 한국 불자들을 위한 우리절 만호법당이 개원했습니다. 나눔과 자비로 한국 불자들의 온적을 전하는 가슴 따뜻한 개원법회 현장, 조용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불, 법, 승, 박수. 캄보디아 시엠립 우리절 만호법당의 오색 연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나누우리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 9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우리절 개원 봉축법회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11일 밤 불자들은 남방 부처님 오신 날을 나흘 앞둔 시내 와투마이 사원을 찾아 한국과 캄보디아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다음날 12일엔 우리절 만호법당에서 한국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어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누우리 활동의 가치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나누우리의 식수시설 지원을 받았던 꽁라입, 쩐나옹 등 8개 교육기관 대표와 시엠립 한인회, 나누우리 현지 사무소 관계자 등도 법회에 동참해 만호법당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시엠립에 오늘 개원하는 우리절 만호법당이 앞으로 시엠립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정신적 의지처이자 지휘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엠립의 두 번째로 세워진 한국사찰 우리절 만호법당은 지난 3월 입적한 도원당 만호스님의 유지에 따라 세워진 국제구호와 자비 나눔의 도량입니다. 불자들은 법당이 문을 연 후 첫 봉축을 준비하기 위해 저마다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이들은 팔모 등을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붙이고 거사들은 마당을 밝힐 오색 연등을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누우리에서 해왔던 식수 사업은 여전히 앞으로도 저희가 쭉 이어나가야 할 숙제이고, 앞으로 목표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아동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좀 많이 조금씩 한 걸음씩 조금씩 가르쳐줄 수 있는. 오후엔 인근 한인 불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빌려 그동안 나누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초등학교와 고아원 어린이 200여 명을 초청해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매운 떡볶이와 잡채,
한식으로 마련된 먹거리와 과일로 배를 불리고 떠날 때는 한아름 선물도 가득. 나누우리 회원과 봉사자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마련한 정성을 대신 전한 불자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나눔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들도 많이 애를 쓰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동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행복감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작은 나눔이지만 캄보디아 어린이와 가난한 이들에겐 너무나 큰 행복을 전하는 일을 15년 넘게 지속해온 나누우리. 오늘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미래를 밝히는 해맑은 미소와 눈빛을 잊지 못하는 불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해인사 포교당 사천 달마사가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복지성금 5,400만 원을 지역 이웃과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달마사는 지난 17일 주지 해일스님, 박동식 사천시장, 김규헌 시의장, 윤은영 장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초중고 학생 및 다자녀 가정 5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희망을 전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마음을 모아주신 불자님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은사 스님의 큰 뜻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복지성금 전달은 26회를 맞은 현재까지 약 11억 7천만 원의 장학금과 성금을 전달해 자비행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팔공산 파괴사가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더샤본 어린이집 가족을 초청해 2025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파괴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부모, 조부모까지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웃음과 온 마음으로 채워지는 순간을 주제로 파퓰러 중창단 어린이들의 공연을 비롯해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파괴사 주지 법준 스님은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지혜의 터전이 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